안녕하세요. 카길 에그리핀이나 전략 마케팅 기술부 이일석입니다. 이번 돈미션 2030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드립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기 보시는 많은 뉴스들처럼 올 한 해도 양돈 농가들의 경영 환경 변수와 불확실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난, ASF 8대 방역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규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꽤나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과 또 힘이 되어준 많은 주위 분들을 위한 마음의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함께 밝아지고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해 동안 저희 카길 에그리핀이라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번 자돈 생존율을 올리자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는 비육돈의 가치를 찾자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시는데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모든 축산업계와 농가들이 고민하고 계신 곡물시장 상황과 더불어 과연 비상군이 있을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과거 2007년부터 2년 동안 사료 가격이 무려 8차례 70% 이상 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그런 기억을 소환하기 싫은 기나긴 전쟁 같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수입물가 지수가 그때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미 환율과 해상운임 상승에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현 시점인 4분기 사료 곡물의 수입 가격은 올 초 1분기 대비 무려 36%나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또다시 사료 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진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 밖으로 돈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수입육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고돈가가 언제 또 떨어질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과거 20년 동안 3번에 걸친 곡물가격 폭등 경험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매월 사료가격과 돈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번의 위기가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료가격과 돈가 상승 추세선의 기울기는 각각 1.17대 8.7이라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115kg짜리 돼지 한 마리로 환산했을 때 사료비와 돼지값이 440원 대 752원이라는 비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돼지고기의 부가가치 상승이 사료비를 1.7배나 앞질러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양돈 사업의 오랜 역사는 사료값이 뛰고 나면 돼지값은 날개를 단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료값이 오르면 오히려 박수를 쳐야 한다는 걸 잘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한돈의 높은 부가가치 상승은 생산성을 가진 농가들에게는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바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분명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제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양돈 분야에서 세계 1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돈가, 생산비, 그리고 두당 마진입니다. 반면 생산성은 여전히 MSI 18도, 사료효율 3.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돈 농가들이 높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투자를 더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큰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양도는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생산성을 올릴 여지가 많고 그 대가도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료값이 오르거나 돈가가 안 좋다는 이유로 후보돈 안 들이고 첨가제 이것저것 줄이고 시설 보수 분뇨 처리 몇 달 미뤄서 살림살이 나아져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투자 여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여력도 실은 만들려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산성을 희생시키면서 얻은 단순 비용 절감은 몇 달만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비육돈 한 마리를 더 출하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요? 사료 가격을 킬로그램당 7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농장의 고정비를 제외하면 115kg 비육돈 1두를 추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료, 약품, 그리고 분뇨 처리 등 주요 원재료비 합계는 지육 킬로그램당 2,78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가가 생산비 이하인 3,0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출하두수가 많을수록 적자는 줄고 수익은 더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돈가에 따라 비육돈 마리당 변동비, 즉 원재료비를 뺀 수익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육돈 한 마리 생산을 위한 손익분기 지육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780원이고 그 이상의 돈가에서는 수익성이 비례적으로 개선됩니다. 돈가가 5,000원일 때는 현재 사료값이 키로당 700원이라 하더라도 한 마리 추가 생산할 때마다 바로 이렇게 19만 원씩 큰 돈을 벌어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 주제인 비육돈의 가치 찾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사실 육성비육 구간은 많은 농가들이 좀 소홀히 생각하는 면이 있죠. 하지만 실제 이 구간은 금사레 같은 사료를 70%나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많은 수익 기회와 높은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돈 농가들의 평균 출하 일량이 아직도 200일에 달할 정도로 비효율과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돼지고기의 맛과 품질이 결정되는 구간으로 결국 한돈의 가치를 보여주고 타 육류나 수입육 대비 더 나은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마무리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육성비육 구간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생산성과 효율을 잘 만들어내서 한돈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국내 출하돈에 대한 비육 성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년간의 국내 돼지 도축두수와 사료 생산량을 분석한 건데요. 평균 출하 체중이나 사료율에서 꽤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를 좀 더 쉽게 그래프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주황색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번식돈 사료 생산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파란색 선 그래프로 보이는 도축두수는 올해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년간 모돈 사료 생산량은 16.8%가 늘었고 도축두수는 그보다 약간 낮은 16.3% 늘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산성 모돈이 많이 도입되었으니 출하두수는 당연히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과는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검역본부가 집계하는 비육돈 출하 체중은 매년 증가되다가 2019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꺾였습니다. 재작년 ASF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일부 지역에서 과체중 돼지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발생 이전인 2019년 3, 4분기까지 국내 평균 출하 체중은 이미 115kg를 상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분명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다산 모돈이 낳은 돼지의 등지방이 얇고 고기 맛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체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돈가가 매우 높은 올해 들어서 출하 체중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조금씩 개선되어 오던 사료효율도 올해 들어 출하 체중이 감소한 상황에서 작년보다 소폭 나빠진 점 역시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비육돈 출하 체중이 감소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추정해 볼 때 첫째 이유는 다산성 모돈으로 교체되면서 자돈들의 품질이 나빠지고 이후 폐사율이 높아지고 또 육성 비육 구간의 증체 성적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 큰 이유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밀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곡물가 상승과 원료 품질 하락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사료 곡물을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원료 품질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질병이나 밀사 문제가 있을 경우 사료 품질은 더더욱 중요해지는 법인데 문제를 악화시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이 심해진 것도 농장 성적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농가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투자를 중단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불황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비육돈의 대표적인 성적 지표가 되는 출하 체중이 감소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문제에 대한 해답도 바로 그 문제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한반도 전체 강물을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을 저수한다고 하는 중국의 샨샤댐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붕괴설도 나돌았던 바가 있는데요. 만일 댐이 무너질 경우 이재민이 4억 명에 달하고 중국 GDP의 40%가 날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댐도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서 딱 한 치만 더 그 수위가 높아져도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들고 복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양돈에서도 그러한 임계점이 있고 그 의미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돼지의 성장을 압박하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바로 달리는 선수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채워주는 것처럼 돼지가 성장하는데 짐짝이 하나씩 올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짐들은 돼지의 면역이라는 댐을 짓누르게 되고 어느 한계 수위를 넘어서는 순간 바로 이렇게 면역이 무너지고 질병이 확산되는 원리가 됩니다. 돼지가 질병이라는 짐이 없고 아주 건강할 때는 특별히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RS와 같은 질병은 그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잘 될 때는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도 짐이 하나둘 얹혀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육성비육 구간에서도 PRS뿐만 아니라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질병 문제들이 농가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돼지의 다양한 짐을 어떻게 덜어주느냐가 결국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이유를 항생제나 백신과 같은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의학자인 로버트 샤프 박사는 20세기 초에 질병으로 인한 영아 사망률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했던 이유를 잘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역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미 백신이 개발되기 한참 이전에 99% 수준까지 감소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파상풍이나 결핵 등과 같은 다른 많은 질병들 역시 백신 개발 이전에 크게 줄어들었고 로버트 샤프 박사는 그 이유를 바로 위생 그리고 영양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교육이 활발해져서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영양을 고르게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질병과 사망률이 결정적으로 감소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돈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질병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위생적인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고용량 사료를 잘 먹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임재현 부장께서 제안해 드릴 예정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골로 마무리하는 결정력을 중요시합니다. 돼지를 잘 키우는 것 이상으로 출하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은 한돈이 넘치는 수입육의 공격을 이겨내고 생존하는 필수 조건이자 기본입니다. 어떤 농가 사장님은 그럽니다. 돼지 품질을 관리하지 않는 농가는 한돈 산업의 역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렇게 출하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돼지들의 평균 등급 출하율은 5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돈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한돈도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손흥민도 한돈 농가들이 뭘 해야 하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마케팅부 양돈 담당 이혜지 차장께서 다음 강의에서 카겔 에그리필리나가 한돈의 최종적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게 될 겁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한돈 필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고곡물가 고생산비가 앞으로 양돈 농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육성 비육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돼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